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505B1과 505B2 중에 HLB가 1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제 두 가지인데,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추측들, 추론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A라는 것은 승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의약품에서부터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이런 것들을 승인해주는 기관이 FD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FDA에서 승인된 신약은 매우 안전하고 뛰어난 약효를 가진 신약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전 세계 어디서나 특별한 절차 없이 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요, 한국에서도 어느새 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DA 신청을 할 때 505B2가 있었고 505B1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이거는 개량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요, 505B1 같은 경우에는 have not previously been approv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액티브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5B2 같은 경우에는 여기 previously approved drug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승인된 약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not previously가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previously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개량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어려워 보이겠죠. 이거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덜 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특허 분쟁이죠. 그래서 연 변경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뭐 치료 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인정을 해줬다면은, 최근에는, 이거 한국 대법원입니다. 최근에는 물질 특허의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즉 기존의 오리지널 제약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 연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거 다른 의약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물질 특허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너네 연변경에서 한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허에서 그냥 다 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그 조건을 붙였죠. 즉 치료 효과가 좋거나 뭐 용도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인정을 또 해주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얍삽해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연변경만 살짝 해가지고 이거 특허를 피해가지고 신약을 출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개선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5B2의 신청 예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개선이 있냐, 제형을 바꾸는 겁니다. 뭐 입으로 먹는 거였는데 피부 접착용 패치로 바꾸면은 이것도 하나의 개선이 일어난 거죠. 더 이제 편리하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붙이는 게 더 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량 같은 거, 그 다음에 투여 경로를 뭐 정맥에서 이런 것들로 또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저번에 이제 거울상 이성 질체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자지만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이라 생각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외에도 요거 있습니다. 의약품에서 허가되지 않은 저항증에 대한 신청,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런 것들이 505B2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시가 있죠. 뭐 리퀴드 폼이 뭐 태블릿이나 캡슐 폼 뭐 이런 것들로.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었다 생각하고, 제가 505B1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05B2에 대한 정의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참조권이나 사용권을 득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505B2입니다. 일단은 폴첸 어드벤첸이랑 물질특허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고려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HLB 여기 PR 들어가 보면요, 전용 실시권을 보유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외 글로벌 지역에 리보세라니 특허 전용 실시권 보유 중. 단어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전용 실시권을 보유 중이라는 것은 뭐 사용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505B2의 정의에는 이제 탈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505B2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505B2가 아니라면 505B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9월 말인가요? 그때까지 폴첸이랑 본계약 체결할 거라고 회사에서 밝혔었죠. 이게 만약에 체결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용 실시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 특허 자체를 이제 HLB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 궁극적인 특허를 가져오는 거니까 뭐 참조권이며 사용권이며 뭐 전부 다 HLB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럼 더더욱 이제 505 B2가 아니게 되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신청자가 허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참조권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신청은 505B1 신청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체인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하게 참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면은 궁극적인 특허가 그 물질 특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오면은 당연히 참조권 있고, 그럴 경우에는 505B1 신청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요 적응증에 대한 NDA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적응증 확장할 때는 요 부분에 이 예시를 보면요, 505B2도 뭐 가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체인 본계약 이전이랑 후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이듯이 전용 실시권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지역의 리보세라닙 전용 실시권, 이것을 사용권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때는 505B2가 아니라 505B1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까지 폴체인 본계약이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인 특허의 물질 특허를 HLB가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하게 참조권이며 사용권이며 전부 다 HLB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505B2는 아니고, 여기 참조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은 자동적으로 뭐 거의 505B1으로 신청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제가 HLB가 이제 이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NDA가 신청할 때 505B1 패스웨이로 한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들 쭉 이제 보신 분들 보면은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량 신약을 위한 그런 이제 패스웨이고, 이거는 이제 진짜 그냥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패스웨이죠. 이제 물론 여기까지는 뭐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고, 제가 뭐 자료를 찾지 못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얼마든지 반박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글로 써져 있는 거랑 실무랑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깜빡했던 것 같은데, 그 요거 정의 중에 아까 그 승인 후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거는 아직 not previously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미국 FDA 승인 후 시판되어 판매되고 있는 리보세라닙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중국 항서제약이 아파티닙만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아파티닙. 그 관점에서 봐도 지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하게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약이 있는데 그거가 좀 뭐 염 변경이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새롭게 다르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그냥 생 신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CFDA에서 그 아파티닙을 조금 바꿔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거는 미국 법이에요. 미국 FDA.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뭐 다른 효능 효과 같은 걸 추가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량 신약입니다. 505B2. 리보세라닙은 지금 처음 가는 길이다. 글로벌하게 임상 시험도 하고 NDA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중인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